안녕하십니까. 삼보자 한의사TV 한의학 박사 이계보 원장입니다. 오늘부터는 똑똑한 한의학 4편으로 생활 속의 건강관리 5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건강관리를 해서 건강을 유지해주고 병이 들었을 때는 그때 치료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되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들은 내용과 비교되어서 실천해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확고한 생활 관리에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건강관리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제가 한의사로서 한의학이 중요시하는 것과 또한 현대에 밝혀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의사가 되어서 25년 정도 되었을 적에 한의과 대학 학장님이셨고 병원장님을 지냈던 저희 스승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모든 걸 접고 4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시면서 공부하고 깨달았던 내용을 완치된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빼삭 마른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정말 유언같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공기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고요. 세 번째는 음식이고요. 네 번째는 운동이고 다섯 번째는 치료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나 지금이나 다 건강관리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치 않고 약간 중요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알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일수록 평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경험한다면 실천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사이 유튜브라든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아는 지식들이 어떤 물질이 뭐에 좋다, 어떤 물질이 뭘 치료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물질만 가지고 모든 병이 다 치료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작은 우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인체는 작은 우주와 비슷하고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기죠. 첫째 공기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마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2500년 된 한의학 서적에도 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기에는 선천적인 기와 후천적인 기로 나눕니다. 선천적인 기라는 것은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를 말하는 것이고 후천적인 기라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공해가 없는 시절, 100년, 200년, 300년 이런 시절에 병이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산속이나 조용한 곳에서 요양을 했잖아요. 공해도 없는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게 공기를 흡입해야 할까요? 첫째는 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보통 코로 숨 쉬는 거나 입으로 숨 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되게 복식 호흡을 합니다. 또한 요가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이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다가 호흡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을 후세 사람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단전호흡이라든가 복식호흡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를 펴시고요. 아랫배에다 한 손을 대시고 숨을 코로만 천천히 들여보세요. 3분의 1 정도 들어가면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숨이 100%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약 5000cc 안팎의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을 최대한 벌리고 입으로만 숨을 들이쉬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마 코로 입으로 들이쉬면 명치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의 차이는 약 한 40%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약 3000cc밖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cc 정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숨을 쉬게 되면은 짧게 쉬게 되는데 그때는 되게 600cc에서 700cc 정도의 공기를 흡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여러 번 쉬게 되는데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5000cc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1분간에 한 번에서 두 번만 숨을 쉬어도 충분한 산소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양생을 하기 위해서 보통 붓글씨를 쓰면서 앉아가지고 복식 호흡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공기가 상쾌하잖아요. 그런데 산에만 갈 수 없으니까 집에 있을 때는 창문을 2시간이나 3시간마다 자주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승용차라든가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을 적에는 자주 창문을 5분이나 10분마다 열어주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극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 가면은 많이 피곤한 걸 느끼잖아요. 이것은 군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추 교정을 해주면은 코로 숨쉬기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되게 코로 숨쉬면은 숨을 쉬기가 불편한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알레르기 비염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특히 코로 숨쉬기 불편한 분이 많이 있는데요. 즉시 그 자리에서 경추 교정만 해주어도 즉시 코가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추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경추 교정을 하게 되면 코로 숨쉬기가 편해지고 알레르기 비염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준하요법이 한방 의료법이 되기 때문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척추질환에 대해서는 3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습기가 적당한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곡에 가면은 아주 상쾌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음용운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곡에는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 가면은 더 음용운이 많아지는데요. 집에서는 가습기를 통해서, 특히 가을 겨울에는 가습기를 통해서 습기를 보충해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산도 낮은 산보다 높은 산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보통 1000m 안팎 이렇게 하면은 더 공기가 깨끗하게 되는데 이것이 산소 포화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공기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인체는 작은 우주라고 표현했는데 그만큼 공기가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기를 마셔도 폐기능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능이 약하면 공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폐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한약으로 공기의 이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폐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이 우리가 많이 쓰는 인삼입니다. 그리고 황기라는 약이 있고 맹문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재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약재인데 이 폐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다 될 수는 없지만은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약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셔서 복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인삼이나 황기는 열이 많은 사람들은 복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열이 많다는 뜻은 체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체온은 정상인데 되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얼굴이 부스름하면서 변비가 있고 갈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이 많은 사람들이고 고혈압 환자도 열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약을 쓰시고 보통 이 피 기능이 약한 분들은 세 가지 약제 중에서 한두 가지를 골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코로 숨을 쉬는 것이 100% 공기를 흡입할 수 있다. 입으로 숨 쉬면은 60%밖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코로 숨 쉬기 힘들면은 순환법을 받으면은 경취 교정을 해주면 치료가 된다. 세 번째는 계곡에는 음이온이 많은데 이런 습기가 공기가 더 좋다. 네 번째는 집안이나 차량 안 같은 데서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어라. 다섯 번째는 폐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한의학적으로 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약제를 복용하면은 잘 치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기도 잘 안 걸리게 되고 피부도 곱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관리 5대 요소 두 번째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